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 문고쌤 화은규입니다. 안녕. 지난 시간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웠었죠? 1단원 전체는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을 굉장히 압축해놨어요. 그 부분이 정근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세하게 막 파고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훑고만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거는 고조선과 그 다음에 고조선 이후에 등장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한국사는 IM 문고쌤. 고조선은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성립되었던 최초의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구석기 시대 사회는 무리사회,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원래는 둘 다 평등했었잖아요. 청동기 시대는 농사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니까 계급이 생기고 전쟁이 늘어났으며 그 전쟁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였던 군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군장 국가는요, A군장, B군장, C군장, D군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군장들이 모여서 각각의 소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고조선은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봅니다. 예전에는 기자조선이라고 해서 세 파트로 봤었는데 첫 번째는 단군조선, 두 번째는 위만조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단군조선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할 거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단군신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 3,000명과 보물을 가지고 신난수 아래로 내려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도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것만 먹으면 너네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식동물이잖아요? 먹고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곰은 버텼고 호랑이는 으앙 나 못해 어응 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된 옥녀랑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게 단군 왕검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진짜 곰과 인간이 결혼을 했더니 사람이 튀어나오네 이런 게 아니라 사료를 보면 맥락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한번 연결 지어 볼까요? 토하스의 1단원에 보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맨 첫 번째가 시간적 관점입니다. 그 시간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죠. 여러분들은 이 신화에서 맥락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단군 신화에서 보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주민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호랑이를 섬기는 또는 곰을 섬기는 부족 중에서 곰을 섬기는 부족과 함께 결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단군 왕검은요, 단군은 제사장의 성격이 강하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의 이름이 이렇게 합쳐져 있네. 종교랑 정치를 함께 봤구나. 이걸 바로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이로써 고조선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고조선의 영역하면서 지도를 그려드렸을 텐데 여기 미리 그려놨어요. 지금은 현재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는 고구려 만주벌판, 고조선의 영토였던 요동반도가 있습니다. 요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요서, 요동 요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글씨가 커서 조금 삐뚤삐뚤해요. 저번에도 제가 강의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인돌의 모습은 이렇게 탁자식이란 말이죠. 이게 한반도 북방에서 되게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었던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 또는 거친 무늬 거울 등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한반도 남쪽 부분 요 중간 부분이랑 요 만주 벌판 넓은 자리까지 요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아 여기가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고조선의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에서 보면 고려 다음에 또 조선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의 이름이 겹친다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을 붙입니다. 이 고조선은요, 전해 내려오는 법이 8개가 일단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인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 걸렸어? 그 사람을 노비로 만든다. 남에게 상처를 입었다. 곡식을 50만을 낸다. 라고 하는 본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표현 또한 있지만 일단 이 8조법에 남은 3개의 조항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고조선이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계급이 있었구나. 노비라는 요 천민의 계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생명을 중시한다. 아니 쌤 어떻게 이걸 생명 중시한다 해요?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 안 좋게 죽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속을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노동력도 부족한데 이걸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고조선은 점점 힘이 강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전국 시대에 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조선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군장 중에 가장 센 이 군장이 왕을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과 황제 이 용어들이 중국에서 먼저 오니까 연의 입장에서는 이 고조선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 왜 멋대로 해? 이러면서 고조선과 연이 대립을 합니다.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고조선의 힘이 그때 힘이 굉장히 셌고 신경전을 할 정도로 커졌구나. 결국 연이 선빵을 치죠. 여기에 일단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이쪽이 연, 이쪽이 고조선. 그래서 연나라에서 열받으니까 진계라는 장군을 보내서 고조선을 칩니다. 당장은 이제 이러면서 상처를 입었겠지만 고조선은 일단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에서 왕을 칭했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힘이 세. 우리는 짱쌤, 열나쌤, 겁나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왕, 준왕 이 부자 사이거든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랑 아들이 연달아서 왕을 칭했고 그 왕 밑에 부하들의 이름은 상경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의 왕과 신하들,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을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이 상과 경대부들도 자신이 담당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힘 꽤나 쓴다는 군장이었기 때문에 왕권의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을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힘이 셌던 거지.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기원전 194년, 여러분 참고로 이 연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요 BC 5세기는 그럼 왜 치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우리 기원전 5세기 때쯤에 청동기랑 철기랑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느냐? 중국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준왕에게 살려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또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준왕이 중국에서 인재가 왔네? 오케이, 너 내 밑에 부하해라. 그러면서 서쪽 병방을 지키도록 되게 높은 지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만이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토사구팽이죠. 인성보소 준왕을 쫓아냅니다. 여기다 써놨네요. 준왕을 쫓아내요. 그리고 자신이 한반도 고조선을 으악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위만조선이 시작됩니다. 이 위만조선의 특징은요. 중국에서 철기를 갖고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철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위만은요. 중국 지역이랑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상대로 중개무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중국이랑 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과 교역을 하면 좀 더 쌌겠지만 일단 한번 세력을 거치니까 거리 들지 비용 들지 여기에 수수료까지 제공을 해야 되지.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만큼 힘도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중국의 전설적인 엄청나게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이름도 무제예요. 무제가 위만조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C 108년에 칩니다. 그런데 1년을 버텨요. 한 무제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1년 동안 왕검성에서 버텨요. 그래서 결국 한 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우거왕 밑에 있었던 부하들을 뇌물로 살살살살 꼬들겨냅니다. 결국 우거왕은 자신의 이제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무제 군대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흉노도 토벌을 하고 심지어는 요 남월이라고 해서 베트남 지역까지도 쳐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정복 활동을 했던 왕인데요. 이 고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년여간을 공격을 해도 버틴 겁니다.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결국은 수도인 왕검성은 없어지고요. 낭랑, 대방, 인범, 진둔 이런 군현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정복을 당했어. 그리고 쟤는 정복자야. 그럼 우리가 와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하겠어요? 꺼져! 이러면서 반항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 9년에서 고조선 이 유민들을 억압을 하는 압박하는 법들이 되게 늘어나요. 60여 조로.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토착민들, 원래 고조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조금씩 성립이 된 게 바로 여러 국가입니다. 군장국가에서 이제 단계가 넘어가는 게 된 거죠. 야, 뭉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국가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입니다. 자, 바로 옆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띠 나온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의 삼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청동기 시대는 군장국가라고 A군장, B군장, C군장, D군장 요런 것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예요. 군장이 있으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으로 가장 힘이 센 부족에서 왕을 선출을 하는 거죠. 쌤, 아버지 왕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고요. 처음에 지도자가 생겼을 때는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참고로 이 모습은요, 부여의 정치 체제이자 부여의 정치 모습인 사출도입니다. 그래서 부여는요, 왕이 있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각자 이제 다스리는 영역, 다스리는 백성들이 따로 있었고요. 그 서로를 견제를 하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거를 딱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여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럼 그 흉년의 책임을 왕에게 묻는 거야. 쫓아내든지, 쫓아내면 다행이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왕의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축제 모습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경제는요,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을 하는 반농 반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출도 요 부족들의 이름이 말, 소, 개, 돼지 이런 것들을 딴 거에서 그렇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무엇이냐? 형사취수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쳐볼게요. 자, 선생님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수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았는데 어느 날 병을 얻어서 죽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만약에 우리 형수님이 재혼을 한다고 가면 우리 집 재산 뺏기는 건데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형수님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때 시대잖아요. 이때는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한 씨앗 100개 심었으면 하나, 두 개 날까 말까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드는 걸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여기 고구려도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으니까 이 형사취수제도 풍습이 있는 거고요. 일책 12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훔쳤는데 걸렸어. 야, 너 걸렸네? 네 이놈! 하나를 훔쳐갔으면 12개를 갚아라. 지우개 12개를 배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일책 12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여의 연고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삼한의 계절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면은 천신에게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아까 단군 신화를 보시면은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왕들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잘 섬겨야 돼.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 이런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국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냥을 잘 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격의 축제인 이런 영고나 고구려 동맹이나 동해의 무천이나 삼한의 계절제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여의 풍습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고구려를 가보도록 합시다.
부여에서 주몽이 나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는 부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리고 이 오부족에서 고위직들 있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제가회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각 반의 반장과 부반장들이 모여서 학생의 회의를 한다라고만 이제 좀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왕 밑에는요,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신하 관리들을 거느렸다. 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체계가 잡히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너 왕해, 내가 알아서 통치할 때 이게 아니라 조금씩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되어서 국가 통치 체제가 잡혀간다는 거죠. 근데 고구려는요, 첫 수도가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엄청 사람 살기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이 그냥 예쁘고 완만하고 그런 산이 아니라 진짜 바위산이란 말이야. 그럼 공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우리 경기도가 위치한 땅도 평지들이 그나마 있는 지역이지만 북한은 정말 백두산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두축두축두축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날도 추운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경제는요, 약탈하는 거였습니다. 근처에 옥저, 동해 빡빡 치면서 그들로부터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군법이 엄했습니다. 전쟁했는데 후퇴에 너 사형, 그냥 사형도 아니에요. 불태우고 목을 베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노비로 만들고. 그런 기풍이 있었고요. 서옥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선생님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선생님의 부모님한테 화원규 선생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얻게 되면 선생님의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뒤에다가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서옥에서 살다가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서옥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노동력이 엄청 귀했단 말이에요. 엄청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는 사실 장가간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시집간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서옥제는요, 노동력을 보충하고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제천 행사였고요. 이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옥저랑 동해는 사실 연맹왕국이 아니라 얘네는 분장국가예요. 하도 고구려가 쳐들어오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왕이 없어요. 읍군 또는 삼로라고 하는 이름의 군장들이 옥저랑 동해를 각각 다스렸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선, 소금 이런 것들이 잘 났고, 여러분 소금과 철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주십시오. 왜냐?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품인 소금,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엄청 늘어나고 전쟁이 엄청 활발해졌다.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항상 옥저를 털러왔죠. 소금과 해산물이 고구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옥저에서 생겨난 풍습은 민며느리제입니다. 이거는 서옥제랑 비슷한데 좀 반대예요. 자, 한 어린 여자애,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미리 보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남자 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리다 그래서 민며느리제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고구려가 옥저를 털었다고 그랬죠. 식량만 약탈을 했겠어요? 여자들도 약탈을 하면서 어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며느리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이거를 그냥 암기 그게 아니라 이 제도가 왜 나왔지를 같이 생각해 보세요. 통합사회랑 연결 지어 볼까요? 어떤 제도가 왜 나왔지를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같이 보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동해를 가볼게요. 동해는 옥저랑 마찬가지로 왕이 없었고요. 군장으로 읍군 삼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기도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났는데 동해가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3가지가 유명했다고 나옵니다. 단궁은 뭐냐? 짧은 활이에요. 이렇게 긴 활이 아니라 짧은데 기동력이 좋은
하는 활. 그 다음에 과하마는 뭐냐면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말, 조랑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사자의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쌤, 우리나라에 바다사자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독도에서 살던 강치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 때문에 멸종되고 나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바다사자, 바다표범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동해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었던 다른 부족과 다른 부족에서 청년과 아가씨들을 결혼을 시키는 조계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책화. 동해는요, 다른 말로 멋대로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선 넘지마. 그 선 넘지마를 굉장히 잘 실현한 게 동해예요. 만약에 건너마을에 어떤 아기가 놀러 간다고 다른 마음을 이게 그냥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책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사람이 마음대로 침입했다. 사람 내놔라. 말, 소, 돼지 침입했다. 내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동해의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는 무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지방으로 내려올게요.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아울렀던 마한. 진안은 여기 경상도 지역, 그 다음에 변화는 김해 지역 쪽에 마한, 진안, 변항으로 해서 삼한 세력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왕이 없어요. 여기도 분장국가예요. 그래서 군정의 이름은 신지읍차인데 옥저 동해랑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예전에 단군 왕검은 제사장과 정치적 군장의 역할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재정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의 이름은 천군. 그는 소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도둑이 소도로 들어갔다 군장이 못 잡아요. 왜냐면 여기는 천군의 영역이거든. 다만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제사장의 힘이 약해지고 왕의 힘은 아주 조금씩 세지는. 왜 약해진 거예요?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각각 하나로 분리가 되면은 통합이 된 게 아니라 분할된 거잖아요.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지어졌고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부에선 벼농사가 시작됐다 얘기했죠. 그리고 변한 지역, 지금의 김해 지방 이런 쪽에는 철 광석이 나와서 병이세를 가지고 화폐처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계절마다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오, 추석의 기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정치 구조, 경제, 사회, 이 제천 행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점점 전쟁을 하면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고구려가 나중에는 옥저랑 동해를 의왕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세력이 커지고요. 마한은 원래 54개의 소국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리더 역할을 했었던 큰 나라가 목지국이었어요. 고구려에서 온조라고 하는 왕자가 등장을 해서 백제를 세우게 되고 이 백제, 마한에서 백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안에서는 신라가 성립하게 되고요. 변안에서는 가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가야는 연맹왕국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육가야 해가지고 이 육가야가 뭉쳤는데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해서 왕권의 힘을 세게 하고 통일을 향해 달려갔던 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